한화그룹이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인 중국 디안롱사와 손잡고 핀테크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청약 당첨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계약금을 입금하라는 신종 사기 수법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분양 불패로 불리던 서울과 영남 지역에서도 미계약이 속출하는 등 올 들어 뜨거웠던 분양시장 열기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풍수지리를 아파트 분양 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이른바 풍수 마케팅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참고사항 정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일 목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연말 증시를 떠받치며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난 17일에서 25일까지 유가 증권시장에서 7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며 주식 5,894억 원어치를 쇼핑했습니다. 연기금은 순매수 기간 업종 대표주를 골고루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순매수액 1위 종목은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LG화학, 한미약품, SK이노베이션, 아모레퍼시픽 등 순으로 연기금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기금의 국내 주식 편입 목표 비중을 감안하면 올해 4분기에만 4조 원 이상의 여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분간 연기금을 위주로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그룹이 신성장 산업으로 핀테크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인 중국의 디안롱사와 손을 맞잡았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전합니다. 한화그룹이 핀테크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핀테크의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국내외 사업 기회의 발굴을 위해 중국의 디안롱사와 합작 기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용욱 한화 SNC 대표이사와 소울타이트 디안롱사 대표는 어제 저녁 63빌딩 워킹 온 더 클라우드에서 조인트 벤처 설립에 관한 전략적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디지털 팀장도 참석해 소울타이트 디안롱 대표와 대화를 나누며 핀테크 산업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회사는 내년 초까지 조인트 벤처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P2P 대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한화그룹은 글로벌 선도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외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입니다. 김용욱 한화 SNC 대표이사는 신사업 영역으로 핀테크를 지정했고 근본 조인트 벤처 설립으로 한화그룹의 금융과 IT 전문 시너지를 높여 국내 핀테크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디안롱은 중국 내 26개 지점과 1,7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한 글로벌 P2P 대출 기업입니다. 지난 9년간 미국과 중국에서 총 15조 원의 온라인 대출을 했습니다. 핀테크 플랫폼 기술과 자동 분산 투자 기술, 빅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관리 기술 등이 핵심 역량으로 손꼽힙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은 LG그룹 지주회사인 LG 신성장 사업추진단장으로 이동해 그룹 차원의 미래성장 사업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총괄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LG생활건강, 주 LG가 각각 이사회를 열어 임원 인사를 확정했고 오후에는 LG디스플레이와 LG하우시스가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LG전자 생산기술원장인 홍순국 전무는 사장으로 파격 승진했습니다. 이상봉 LG전자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B2B 부문장 겸 에너지사업센터장을 맡았습니다. 손옥동 LG화학 기초소재사업본부장과 김명환 배터리연구소장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호영 LG생활건강 CFO 부사장이 LG화학 CFO 사장으로, 서브원의 이동열 부사장이 MRO 사업담당 사장으로, 백상엽 주 LG 사업개발팀 부사장이 시너지팀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여성 임원으로는 LG생활건강의 이정혜 전무가 전무 3년차의 부사장으로 승진해 LG그룹 최초의 여성 부사장이 됐습니다. 분양시장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계약금을 입금하라는 문자가 살포되고 있습니다. 함부로 계약금을 입금했다간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20만 명 이상 가입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에 따르면
일주일 전부터 송파 헬리오시티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계약금을 입금하라며 문자가 살포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확인 없이 문자로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자를 보낸 발신자는 계좌번호와 헬리오시티 모델하우스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 발신자는 계약금 5%를 계좌 이체하라며 전화번호도 남겼습니다. 확인 결과 이 번호는 헬리오시티와 상관없는 일반인 전화번호.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분통을 터뜨립니다. 로또들이 내 번호를 사용해서 그래요. 난 운양원천에 있는 사람이에요. 입금은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계좌로 넣어드리는 건데 계약서 작성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되더라고요. 저희가 문자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분양계약금은 어떤 경우라도 모델하우스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기라고 봐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모델하우스에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계약금 입금뿐만이 아니라 계약서 페이퍼워크라든지 집단대출 여부, 옵션 선택 같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통장으로 입금하시는 것은 거의 사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사기 피해 사례가 나오진 않았지만 당첨자를 포함한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찰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한국의 노동 의욕이 세계에서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최근 6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 세계 인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노동자 의욕 항목에서 54위에 그쳤습니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4.64점으로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인재 유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뇌 유출 지수는 3.98로 두뇌 유출로 인한 피해가 18번째로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헝그리 정신이 사라졌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외국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뜨거웠던 분양시장 열기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분양 불패 지역으로 불리던 서울과 영남 지역에서도 미계약이 발생하면서 올 초부터 이어진 분양시장 화랑세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보도국 조주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3분기 분양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네, 올 3분기엔 2분기에 비해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아파트 초기 분양 계약률이 80% 이하인 시군구는 모두 13곳으로 이는 전분기 수치의 2배 이상에 해당합니다. 또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은 15,576호로 전월 대비 7.1% 증가했습니다. 서울, 부산 등 2분기에 모든 단지가 완판됐던 지역에서도 3분기에 들어선 미계약분이 발생했는데요. 서울에서는 은평구 등 일부 단지가 미계약으로 남았고 인천도 서구, 연수구 등의 초기 계약률이 2분기 100%에서 3분기 70%대로 떨어졌습니다. 분양 열기가 뜨겁던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등 영남 지역에서도 미계약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 지역 중 거제시를 제외한 모든 곳이 2분기 초기 분양 계약률 90%를 넘었던 지역들입니다. 네, 확실히 계약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이렇게 계약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전문가들은 청약 시장에서 투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 좋은 동이나 층이 당첨될 경우 미련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초기 계약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분양 물량들이 조금 많아지면서 수요자들의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단 청약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인지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맞지 않게 되면서 일단 계약률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계약률이 낮아지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률이 좀 떨어지거나 아무래도 외곽에 있어서 단지 선호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계약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계약률 상승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분양시장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시장에서는 진짜 폭탄은 내년에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에만 전국에서 아파트 16만 채가 분양되는 등 연말까지 주택 공급량이 줄지 않을 것이란 예정 때문인데요.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까다롭게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와 금리 인상 우려로 분양 수요까지 위축되면서
분양시장은 당분간 침체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계약률 하락이 일시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분간 새로 조성되는 택지지구가 없어 내년 초부터는 대단지 공급이 드물다는 이유인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주택 공급량이 올해보다 30% 정도 줄 것으로 보여 분양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열기가 다소 주춤한 분양시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도국 조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로템과 주요 협력사들이 철도산업 지원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성장한 중국 업체에 밀려 해외 수주량이 급감하면서 위기의식이 커진 탓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철도 차량을 생산하는 현대로템 창원 공장의 의장 라인입니다. 53량의 열차들이 빼곡히 작업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철도 차량은 수주에서 납품까지 3년에서 4년가량이 소요되는데 지난 2012년과 2013년 수주 실적이 좋았던 덕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주량이 급감하면서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을 멈춰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장 운영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지만 해외 수주 자체가 지금 상당히 글로벌 위기로 해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가동률 자체도 상당히 낮아지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로템의 철도 부문 매출은 1조 7천억 원, 이 중 해외 수주는 6천억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해외 수주 정점을 찍었던 2012년에 비하면 3년 새 65%나 줄었습니다. 해외 수주가 급격히 줄게 된 주요 원인은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국 업체의 비약적 성장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자국 철도 산업 육성을 위해 양대 철도 차량 제조사를 합병했는데 첫 해 약 2조 6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막강합니다. 중국은 최근 동남아시아에 100억 달러의 인프라 대출 지원을 밝혔고 일본도 이에 질세라 아시아 인프라 확충에 1,1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국들에서는 자체 현지화 기준을 마련해 자국 철도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국내에는 이 같은 지원이나 보호 장치가 없어 철도업계가 지원책 마련을 직접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2000년대는 저희가 느끼기에 저희의 노력 국산화를 통해서 사실은 힘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 극복은 저희의 노력만으로는 참 힘들다. 각국이 철도 산업을 기간 산업으로서 철저히 보호하는 가운데 국내마저 타국 업체에 완전 개방된 상태라 국내외 수주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는 국내 철도 차량 구매 방식을 종합평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의 급격한 성장세, 우리 철도 산업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민간 소비 심리가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인식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6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메르스 사태로 지난 6월에 99까지 떨어졌다가 7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이달에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지수까지 오른 것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 등 정부가 추진한 소비자 활성화 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6개월 뒤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89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낮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최대 용량과 초절전을 동시에 구현한 128GB 서버용 D램 모듈 양산에 들어갑니다. 이번 D램 모듈은 3차원 TSV 적층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TSB 기술은 D램칩을 일반 종이의 절반보다 얇게 깎은 다음 수백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은 뒤 상단과 하단 칩에 구멍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전극을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기존 와이어를 이용한 패키지보다 신호 전송 특성이 우수하고 최적화된 칩 동작 회로로 빠른 동작 속도와 낮은 소비 전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내놓은 64GB D램 모듈에 비해 용량뿐만 아니라 속도도 2배 정도 빠르고 소비 전력량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내놓은 128GB D램 모듈로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서버와 데이터 센터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이 확인되면서 국토교통부가 문제 차종의 연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이 확인됨에 따라 이 장치가 연료 소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다음 달 중순까지 연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조작 의심 차량과 같은 종류의 신차의 리콜 전후 연비를 각각 측정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신고 연비보다 5% 이상 차이가 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 잡지 컨슈머 리포트가 실시한 프리미엄 냉장고 평가에서 삼성전자가 3도어 프렌치도어 냉장고 부문에서 새롭게 1위에 오르는 등 총 7개 부문 중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3도어 프렌치도어 냉장고 부문 평가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총점 87점을 받아 총 85개 모델 중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역대 프렌치도어 냉장고 평가 점수 중 최고점입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온도와 소음, 야채 보관실의 성능, 또 에너지 효율 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실시간 온도 확인이 가능한 도어 전면의 디지털 조작부도 장점으로 들었고 눈에 띄는 단점은 없다고 평했습니다. 삼성전자 냉장고는 4도어 프렌치 도어와 양문형 냉장고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세계 최대 냉장고 시장인 북미에서 역대 가장 높은 18.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지켰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건설사들이 풍수지리를 분양 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이른바 풍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분양 포커스에서도 풍수지리에 대해 살펴보고 이번 달 분양하는 아파트 중 풍수 좋은 곳은 어디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털을 잡는 술법, 땅의 형세나 방위를 인간의 기륭화복에 연관지어 설명하는 학설인 풍수지리가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인기입니다. 최근에 아파트가 동일한 형태로 분양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차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차별화할 요소가 드물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풍수라는 쪽으로 마케팅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풍수 명당의 기본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배산임수.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이 접하는 곳을 말하는데 뒤 산은 집에 생기를 불어넣고 앞에 물은 땅에 기운을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25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는 경기 남양주의 다산신도시 한양수자인은 문제산을 등지고 왕숙천에 접해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입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달 경기 파주에서 분양하는 파주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도 파주 삼릉과 공릉천에 둘러싸인 배산임수형 단지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세가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양과 같다는 금계포라는 재물이 들어오고 자손이 번창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2차 분양에 나선 경기 광주 오포 지역의 타운하우스 수레실명가는 불곡산을 배산으로 한 금계포란 형의 명당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 풍수에서 최고의 터로 친다는 물과 터가 태극 모양으로 서로 안아싸고 도는 모양의 역수용혈, 배산임수와 마찬가지로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 곳이라는 장풍득수, 귀족새인 공작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의 공작포란 등도 분양시장에 꾸준히 좋은 집터로 회자돼 왔습니다. 주의할 점은 풍수 마케팅이 풍수지리에는 맞는다 해도 생활하는 데 불리한 입지 조건일 수도 있어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수지리는 교통과 학군처럼 실제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미신 비슷하게 믿고 있는 뭐 발복,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잘 된다, 여기 살면 재물이 모인다, 이런 것들은 뭐 다소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아파트가 뭐 양지가 바른가, 그리고 그 아파트 배치 형태에 따라서 바람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유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에는 지금 현재의 풍수가 어느 정도 유용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길지라는 심리적인 이유로 풍수지리가 좋은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집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점은 주변 교통이나 학군, 편의시설과 같은 실제 생활하기에 편리한 곳이어야 함을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가구당 평균 의료비 지출이 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소득층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돼지와 닭, 오리고기는 앞으로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우고기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최근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자격증 수가 빠르게 늘면서 최근 5년 동안 민간 자격증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도 9,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민진아입니다. 오늘 하늘도 흐린데다가 현재 눈이 오는 곳도 있는데요. 내일 서울의 하늘은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렇게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고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내리는 눈은 내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한기를 동반한 구름대가 한반도를 이렇게 뒤덮고 있고요. 충청도와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고 대설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으로 날리는 눈발은 쌓이지는 않겠고 앞으로 충남과 호남,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2에서 7cm의 눈이 더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눈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1도로 올 들어 첫 영하권의 추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옷을 더욱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로 더 떨어지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부는 만큼 옷차림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를 통해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충청 지역으로 내리는 눈은 새벽 나절 그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어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울릉도로 내리는 눈은 아침 나절 그치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영하 2도에서 6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나절 사이 눈은 그치겠습니다. 최저기온 전주와 대구 영하 1도, 최고기온 전주 5도, 대구 6도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물결이 더 높아지겠는데요. 특히 동해상으로 물결이 최고 8m까지 일 것으로 보여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평년 기온으로 1월 하순에 해당하는 추위가 될 만큼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후로 추위가 조금 풀리긴 하겠지만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만큼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또 일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노동 의욕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또 인재 유출도 심각하다는데요. 그만큼 일할 만나고 또 일할 만큼 보상해주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은 아닐까요?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